고생한 걸 옆에서 봐왔을 때 나도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또 아쉬움도 좀. 저는 오히려 더 고맙죠. 제가 일손이 더러워졌고 친해 보이나요 이제? 저는 중부일보 디지털뉴스부 이세용 기자고요. 다문화 담당 기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4년차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일보 이한빛 기자고요. 같은 디지털 뉴스부 소속입니다. 저는 중부일보에 온 지 4년 차 됐고요. 그 다음에 팩트체크와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중부일보는 경기 인천 지역을 이제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고요. 지역 언론사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디지털 뉴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저희 이제 부서 안에서 다양하게 또 기획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사들에서 시도하지 않은 다문화 뉴스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 팩트체크 같은 경우를 기획들을 많이 해서 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그 외국인 분들이 2020년 기준으로 약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살고 계시거든요. 이게 한국 총 국민의 약 4% 정도, 5% 정도 되는 수치예요. 근데 OECD에서 국내 총 인구의 한 4%, 그러니까 5%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걸 다문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다문화 뉴스를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 뉴스를 제작을 하고 가장 문제가 뭔가라고 이제 제가 기획 취재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참정권이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저희 법률상 분명히 저희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투표를 아예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독려함으로써 외국인 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장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기획 의도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기획을 단일 기획으로 준비한 건 아니었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러다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을 시켜보자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언론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 사업에도 한번 내보고 우리가 좀 더 키워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기획을 저희가 오래 끌고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히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 특성상 이 기획 취재 하나만 이제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기획 취재를 진행했고 약 4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관련자들 만나고 또는 뭐 이제 시민들도 만나고, 예, 그렇게 기획 취재를 했습니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냐면요, 다문화 관련된 취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도 이세용 기자께서 해주셨고, 관련된 자료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나 자료 확보를 하는 작업을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 영상 기자분도 계신데 관련된 내용의 촬영이라든지 영상을 또 전담을 하셨고요. 기획 총괄을 디지털 뉴스부 부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섭외가 정말 어려웠던 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조금은 있고, 특히 또 그 당시에는 왜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약 다분히 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는 보통 저희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섭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외국인분들이 좀 많이 꺼려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TV를 보다 보면 외국인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시는 분들, 그런 유명한 분들부터 일단 먼저 섭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다문화 담당을 하면서 알아왔던 관련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좀 인터뷰할 수 있게 노력을 했고,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어려웠던 거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 분명히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그 통역이 없다 보니까 한국말로 다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진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기획 단계부터 통역을 좀 붙여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통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고, 언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이 다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래 사셨으니까 어느 정도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섭외라는 게 일단은 이제 아는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해봤는데 섭외를 이제 시도하는 과정이 좀 크게 어려웠고 섭외하고 난 다음에는 인터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섭외를 해서 전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려 하신다. 아니면은 너무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서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떤 분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를 해야 될까 좀 고민하는 게 좀 컸었습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당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최대한 이해하면서 진행을 했고 저는 뭐 힘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저희가 인터뷰를 다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섭외를 해놓고 이러면은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그냥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 다문화 특구, 이태원 그런 데 가서 외국인 분들 이제 그런 거 인터뷰 들어보고요. 그리고 일반 한국 시민들에 대한 여론도 좀 듣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나가서 이야기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안 하고 저는 그냥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을 인터뷰하면 5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로만 결과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 다양하다고 해봐야 2가지 의견이거든요. 참정권을 줘야 되는 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데 제 기억으로 2명, 3명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기사 쓸 때는 이렇게 균형 있게 써야 되니까 그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기자랑 같이요. 보통 이제 외부로 인터뷰 나갈 때는 저하고 영상 기자가 같이 가고 우리 한빛 기자는 일단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기사에 어떤 걸 활용할지 이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결국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말 없는 상대랑 맞서다 보니까 저 스스로만 이제 그냥 대응을 하면 됐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도 꽤 오래 걸려서 선배가 하고 오셨거든요. 밖에 나가서의 또 고충을 아니까 너무 안에서만 내가 하지 않았나 하는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더 고맙죠. 기사는 이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라면은 인터랙티브는 이제 좀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래프 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해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니까 좀 아니다. 또 좀 너무 좀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좀 줄여서 해보자. 이 부분에서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해보자. 여러 번 이제 연구를 했고 논의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터랙티브 뉴스를 만드는데도 한 2주에서 3주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었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3주만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는 모두 이 팀원들 덕분이 아니었나. 내용 중간중간에 영상이라든지 좀 움직이는 모션 캡처를 좀 넣었거든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셨고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모습 같은 경우로 또 영상으로 담은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의 어려움을 겪었고 고충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좋은 반향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기획한 게 저희 기사가 좀 논쟁적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개선 방안이라는 게 기사 내에서는 그 참정권을 어떻게 더 보장하고 외국인들의 그 선거 참여를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정치권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을 했고요. 당시에 그래서 경기도 의원들, 이민정책연구원의 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경기도 의원님들한테 요청사항 드렸죠. 조례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까지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토론회라는 게 그냥 열고 하고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저희가 섭외도 하고 장소도 좀 이제 알아봐야 되고 이분들을 정해진 시간에 하나로 맞춰서 모셔오는 과정이 또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정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장소 섭외를 이제 어디로 하는지부터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는지, 그래서 못 오시면 어떤 분들을 대체를 할지 그런 것들도 논의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행정적인 부분은 그때 좀 담당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오시기로 했던 그 경기도 의원분들께서 그때 이제 또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당일날까지도 좀 늦게 올 수 있다 아니면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왔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회의가 좀 빨리 끝난 덕분에 제 시간에 오셔서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 있었죠. 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기자가 사실 인터뷰 진행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론회 할 때는 그냥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행정 담당이기도 했지만은 그때 또 같이 이제 가서 지상 중계도 했었거든요. 의외로 이제 토론이 저는 당연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냥 이러이러하게 합시다 그냥 결론을 딱 내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이제 그 세부적인 과정이나 절차에서 좀 이견들을 보이셔서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주민 사회가 또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또 서로 다른 의견도 보여주시고 엄청 격렬하진 않았지만은 서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개인의 인식이 좀 더 바뀌기 위한 노력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4%, 5%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나중에 주위에 외국인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인식들이 내 친구가 외국인이고 내 친구가 중국에서 왔고 내 친구가 동남아에서 왔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이 오게 된 게 거의 한 20년도 채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말보다는 자국어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겪었지만은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셔서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 3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는 세대이고, 그 세대들이 정착을 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에 동화가 된다면은 언어 문제 때문에 투표를 안 한다라는 이제 이유들은 많이 좀 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보일 갈등의 양상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도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인 분들이 와가지고 돈만 벌러 와서 여기서 돈만 벌어서 간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니까 그런 인식들 이제 아마 앞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다음 후속 기사 관련한 그런 거 자연스럽게 하면은 외국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기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이분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돈만 벌고 나가고 흔히 말하는 건보료만 이렇게 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먹튀 이런 거, 그냥 이분들이 오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고 좀 더 그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기사를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제기가 되는 문제라면은 아무래도 반이민 정서, 이주민들이 피부색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좀 배척을 한다든지 좀 반대 정서를 한다든지 그러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많이 좀 나아지고 많이 사람들이 좀 의식이 달라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정서들 때문에 조금 그런 반이민 정서라든지 좀 이런 반감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던 분들이 이렇게 건너가셔서 또 생활했을 때 그분들 역시도 그런 경험을 안 하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무작정 이 사람들이 싫다, 이 사람들은 오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어쨌든 이민자들이 같이 동화돼야 되고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싫다,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되
대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좀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취재 제목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만 이주민 정책에서 뭐 해법을 찾다 이런 주제로 이제 기획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제 유입이 늘어나면서 그 자체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시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좀 보여주고 뭐 완산 다문화 특구 이런 것도 보여주고 대만에 넘어가서 대만은 또 어떻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외국인들의 유입을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자랑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매달 시상하고 있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다른 또 언론사들과 함께 또 받았는데 지역신문이 사실 그런 상을 받기는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민원연에서 저희 기획을 보고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을 너무 뭐 동정적이라든지 너무 또 좀 안타까운 시선에서만 보지 않고 이제 수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되게 높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상을 좀 받게 됐고 민원연에서 이제 상을 받은 이후에 또 아시아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문화다양성 인권보도상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획이었지만은 많은 수상을 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과분했던 일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또 독자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고 또 기획으로 다룬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또 참신한 기획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 높은 점수를 주셨고 다문화라는 또 관심을 가졌던 것 자체가 또 좀 높은 관심으로 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또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관계 기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기사를 잘 봤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이제 뭐 일반 독자들의 이제 반응을 제가 체감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 관련 기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평가가 좋다 보니까 그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참정권 얘기가 좀 크게 좀 화제가 됐을 때는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쓴 기사에서도 독자분들이 문제 지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다행히도 그런 뭐 비판적인 내용은 없어가지고 저희 내용이 독자분들한테 조금은 와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기사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다문화 담당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이제 라는 좀 질문을 좀 바꿔 생각해 봤는데 진부한 대답이지만 좀 따뜻한 기사 쓰고 제 기사 속에 이제 소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 기사를 만들 생각입니다. 똑같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기사라는 게 정답지처럼 나온 게 아니라 기자 개개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좋은 기사는 결국은 이제 이 독자분들이 원하는 내용, 독자분들이 생각만 하고 많이 표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기자가 약간 뭐 효자손으로 긁어주듯이 이렇게 그 부분을 딱 짚어가지고 다루면은 그만큼 또 독자분들이나 또 이제 지역 주민 또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들이 또 반향을 또 해주실 거고 이러이러한 기사도 나왔구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중부일보에서 다뤘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 거니까 독자분들이 원하는 기사 독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사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어려운 질문이네요. 항상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사를 읽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다음 또 더 많이 구상하면서 좋은 기획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뉴스라고 하는 게 다른 언론사는 잘 모르겠고 이런 경기 지역만 보면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뉴스를 이제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중부일보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기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